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댁 냉장고에도 사과가 늘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씩 꺼내 먹으며 아삭하고 달콤하다고 느끼죠. 참 괜찮은 과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식이 사실 사과의 진짜 효능 중 10%도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요즘 세상 참 바쁘고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하죠. 혈압이 제멋대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병원 가면 피가 좀 끈적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장이 가끔 쿵하고 튀는 듯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푹 자고 싶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고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질 않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라도 먹으면 더부룩하고 며칠씩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같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을 은근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값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만 사과에 더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을 끓여 마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주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혹시 믿기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인지, 사과와 함께 썼을 때 왜 그렇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지, 즉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단순히 둘이 아닌 훨씬 큰 힘이 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손에 잡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법만 익혀두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든든한, 그리고 돈 들지 않는 생활 속 보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친구 사과를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루 한 알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된 이유, 단순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사과가 지닌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우리의 혈관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아서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듯 우리 몸속 혈관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찌꺼기로부터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엔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과 속에는 이런 찌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청소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몸 안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찾아내고 그걸 단단히 감싸서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도배관 전문가가 강한 압력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배관을 하나하나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며 혈관이 맑아지고 혈액은 더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노란색 계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결국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사과 하나가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성실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우리의 혈관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 말입니다.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사과에는 또 하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죠. 병원에서는 늘 소금 줄이라는 말만 듣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체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칼륨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두 세력과 같아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액이 쌓이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오릅니다. 하지만 칼륨은 그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하죠. 사과는 바로 이런 고칼륨 저나트륨의 대표 과일입니다. 한 알의 사과를 먹는다는 건 몸속에 성실한 직원을 한 명 더 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직원은 틈틈이 돌아다니며 혈관 곳곳에 쌓인 나트륨이라는 불량 직원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혈압도 부드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사과, 특히 그 껍질에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내벽을 감싸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탄탄한 이유는 바로 이 탄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유연함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혈관에 마사지라도 해주는 듯 잃어가는 탄성을 지켜주고 젊음을 되살려줍니다. 결국 사과는 한쪽에서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이중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급 혈압 안정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혈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인 장 건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위장 기능이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날은 별 이유 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식욕도 줄고 일상도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장을 다스리는 데에도 꽤 실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사과가 성질이 부드럽고 달며 비위에 작용하여 진액을 생기게 하고 건조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옛말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생사과 속의 펙틴과 식이섬유는 다소 거칠고 강한 편이라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는 좋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냉한 체질인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끓이거나 쪄서 익히면 그 안의 펙틴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익힌 사과의 펙틴은 장벽을 안정시키는 수렴작용을 하여 이유 없이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 특히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의 자극성도 완화되어 변비 완화는 물론이고 장내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 리듬을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말하자면 익힌 사과는 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중 조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이 굳어도 설사가 심해도 한결같이 내 몸을 진정시켜주는 존재인 셈이지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사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소개하는 건강 레시피에선 붉은 껍질 사과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심장과 혈관에 좋은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색깔에 따라 작용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요즘 기침이 잦거나 폐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푸른 사과를 드셔보세요. 폐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기운을 맑게 해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졌다면 노란 사과가 탁월합니다. 비위를 보강해주는 작용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지혜는 조선시대 한의서에서도 강조된 오색은 오장에 작용한다는 전통 지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사과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사과 하나만으로도 혈관 청소, 혈압, 안정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여기에 궁합이 완벽한 황금 짝꿍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효과는 단순한 시너지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건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짝꿍은 바로 대부분의 가정집, 부엌 찬장에 한 번쯤은 놓여있는 대추입니다. 작고 소박한 붉은 열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이 대추는 사과와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과가 몸속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대추는 그 빈자리를 정성껏 채워주는 영양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몸을 비워낸다면 대추는 그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존재인 셈이죠.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수록 대추를 자주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기혈 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무기력, 어지러움, 두근거림,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거나 꿈을 자주 꾸며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이는 심혈이 부족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연료가 부족해진 것이죠. 심장을 하나의 등잔이라 한다면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정신을 의미하고 피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충분할 때 불은 밝고 안정되지만 기름이 부족하면 불꽃은 흔들리고 금세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혈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숙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추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전통의학에서 보혈과 안신의 탁월한 재료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받아야 강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뛸 수 있는데 대추는 그 연료를 보충해주는 천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밤에는 쉽게 잠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이 현대과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식품영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실제로 불안 완화와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과 현대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죠. 게다가 대추는 피를 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화력을 북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다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인 법입니다. 대추는 마치 영양 흡수의 추진력을 올려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여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사과 속 영양까지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대추 자체도 고칼륨 식품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과가 고칼륨 저나트륨 구조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대추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두 식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 혈압 조절, 혈액순환 전반에 걸쳐 이중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한 사람은 청소를, 다른 한 사람은 보수를 맡아 집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일 때 더욱 강력해지는 이 조화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잘 고른 대추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추는 색이 너무 밝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줏빛을 띠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붉거나 반짝이는 대추는 염색이나 처리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알이 크고 단단하며 주름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눌러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탱탱하게 되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진다면 신선한 대추입니다. 반대로 눌렀을 때 끈적이거나 너무 딱딱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할 때 사과와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한 약선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주인공 사과와 대추를 한 솥에 함께 올려볼 시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정리 전문가이고, 다른 하나는 빠져나간 기운과 영양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보양의 대가입니다. 이 둘이 한 솥에서 만나 우러난 물은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둘을 섞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이 마치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배관망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오래되어 찌든 관안에 기름때와 녹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청소부입니다.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로 무장한 사과는 혈관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나씩 떼어내어 흐름을 맑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배관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수압이 부족하면 물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대추가 등장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심장에 연료를 가득 채워 펌프의 압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길을 뚫고 대추는 그 길로 힘차게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둘이 함께할 때 정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심장과 혈관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과와 대추는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며 단일 식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많은 걱정거리인 체질 문제까지도 함께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예민해지고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과는 성질이 살짝 차기 때문에 속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단독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진여 위장과 소화기관을 안정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끓는 동안 찬 기운은 완화되고 따뜻한 기운은 고르게 스며들어 마치 온도 조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따스한 약선차처럼 변모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절묘한 조화는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체질이 약한 분들, 그리고 따로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효능은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낮추고 대추의 보온력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이 조화야말로 우리 몸에 꼭 맞는 천연의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려낸 사과와 대추의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고칼륨 식품인 두 재료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둘째, 기혈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마음이 안정되니 불면이나 두근거림도 줄어듭니다. 셋째장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힌 사과와 대추는 자극이 없고 부드러워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관계없이 장의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탄성을 지켜주고 대추는 심장의 박동을 더욱 강하고 고르게 해주죠. 이렇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이 단순한 재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소개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장명수 어르신, 올해 77이신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혈당 수치와 혈압이 경계선에 걸려 늘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 사과대추 끓인 물을 소개해드렸고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성스럽게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말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기뻐하신 건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약 복용과 식단 조절도 성실히 병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과와 대추의 조합이 분명히 든든한 후방 지원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다음은 바로 그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한 한 그릇에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과 불 재료와 정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몸을 살리는 한 그릇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황금 비율의 사과 대추차 레시피를 가장 섬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재료입니다. 붉은 껍질의 사과 2개를 꼭 사용해 주세요. 붉은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한의학에서는 붉은색은 심장에 이롭다고 보아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말린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중간 크기가 이상적이며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보충하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물은 약 1.5리터, 즉 대략 6공기 분량이면 됩니다. 선택 재료도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체질이 찬 분이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이라면 생강을 3편 정도 추가해 주세요. 따뜻한 기운을 보태주는 생강은 사과의 미세한 냉기를 중화시켜주고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 건강과 신장 보강을 함께 원하신다면 말린 구기자 한 줌을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맛을 선호하시고 혈당 문제가 없다면 적당량의 흑설탕을 나중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도와 따뜻한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첫 단계는 재료의 철저한 세척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추의 표면은 주름이 많아 먼지나 이물질이 쉽게 끼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추를 그릇에 담고 굵은 소금 한 숟가락과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붓고 손으로 여러 차례 문질러 주세요. 소금은 살균 작용을, 밀가루는 뛰어난 흡착력을 발휘하여 주름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문지른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세척한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소금물에 약 10분간 담가 두신 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면 껍질에 남아있던 불순물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료 손질입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는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단맛과 영양이 더욱 잘 우러나게 됩니다. 씨를 뺄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이 많아 혀가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씨를 포함한 채로 끓여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씨만 제거한 뒤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조리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열 보존이 뛰어나고 은은하게 익혀주는 도자기 냄비이지만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사과와 대추를 냄비에 넣고 1.5리터의 맑은 물을 부어주세요. 센 불에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인 뒤 약 20분간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때 주방에는 사과의 산뜻한 과일 향이 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추의 달큰한 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향기로 변해갑니다. 이 향만 맡아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과가 투명하고 부드럽게 익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조정입니다. 구기자를 넣고 싶다면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고 흑설탕은 불을 끈 직후 남은 열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바로 드시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맛도 더 깊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제 이 정성 가득한 한 그릇이 몸에 스며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맡아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사과 대추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과와 대추에는 원래 자연당이 함유되어 있고 탕으로 끓이면 이 당분이 훨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 흑설탕을 추가하지 마시고 대추의 양도 3-4개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이 차는 어디까지나 식이요법일 뿐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조 병력일 뿐이지 주력군이 아닙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차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약을 끊거나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해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과, 대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다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과해져서 간이나 체내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넷째 차를 마신 후에는 꼭 치아를 보호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사과에는 자연산 과일산이 있고 탕에는 단맛도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무르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드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잠시 후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차는 대체로 순하고 부드럽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드신 후에 입이 마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대추의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가장 잘 맞는 리듬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사과, 대추차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척 따뜻하고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과와 대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셨나요? 진짜 건강의 지혜는 값비싼 한약재나 복잡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부엌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흔한 사과, 한 알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 몇 알, 그것들을 바르게 조합하고 정성을 담아 끓여내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단순한 단맛이 아닌 자연이 주는 온기와 내 몸을 아끼는 책임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스스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따뜻한 탕을 한번 끓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레 웃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따뜻하고 실감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쉽고 효과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늘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집을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고 부담 없이 깨끗이 유지할 더 쉬운 방법을 바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압도된 느낌 없이 집이 단정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사실 청소는 늘 고된 의무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에너지 절약 요령을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 만성 통증을 겪는 분을 위해 준비한 영리한 청소 비법 10가지를 전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효과가 분명한 팁이라 에너지를 아끼고 몸의 부담을 줄이며 과한 수고 없이도 집을 반짝이게 지켜줍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요령으로 풀어가는 길입니다. 특히 8번째 요령은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 하나로 청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익히면 매일의 동작이 가벼워지고 같은 시간을 들여도 결과가 또렷해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내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복잡한 도구 없이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팁이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힘은 덜 들이고 집은 더 깨끗하게, 몸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1. 식사 후 바로 헹궈. 설거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 설거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중 하나이지만 그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이 일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뒤 접시와 수저를 싱크대에 그대로 두고 음식물이 마르고 딱딱해질 때까지 방치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설거지가 힘겹게 문질러야 하는 귀찮은 작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릇을 따뜻한 물에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 음식 찌꺼기가 표면에 들러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작은 대야에 따뜻한 비눗물을 받아두고 사용한 접시컵 수저를 바로 담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씻을 때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닦이며 손목과 손가락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이정순 할머니도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딱딱하게 굳은 음식물을 제거하느라 30분 이상을 허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즉시 담가두기 시작한 이후로는 설거지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제는 접시가 담겨있는 대야 옆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식기세척기를 쓰더라도 넣기 전에 젖은 행주로 한번 가볍게 닦아주면 음식물이 굳는 것을 막아 세척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피로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말라붙은 음식물을 힘겹게 긁어내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제를 작은 용기에 옮겨 사용하기. 또 하나의 청소 지혜는 청소용 세제를 작은 용기에 옮겨 담는 것입니다. 큰 세제통이나 묵직한 스프레이 용기는 특히 관절염이나 손 힘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뻑뻑한 분사 손잡이를 눌러야 하고 부피가 크면 부엌이나 방을 오가며 청소할 때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주 쓰는 청소 용액을 잡고 가벼운 스프레이 병에 옮겨 담아 쓰는 것입니다. 손에 착 감기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기 쉽고 방에서 방으로 옮기기도 편합니다. 용량이 작으면 손목에 가는 힘이 줄고 무심코 흘리거나 쏟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손목 통증 때문에 집안 청소를 자주 미루곤 했지만 작은 스프레이 병으로 바꾸고 나서는 바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각 방마다 다용도 세제를 담은 작은 병을 두니 무거운 통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지나가다 보이면 바로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간편한 방법을 원한다면 미리 세제가 묻어있는 청소 티슈를 사용하면 됩니다. 화학 성분이 부담된다면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작은 병에 담았으면 가볍고 효과적이며 사용 후에도 손이 덜 피곤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청소가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지며 집안이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3. 극세사천으로 먼지가 돌아올 틈을 막는 방법. 집 앞먼지는 치워도 다시 쌓이고 닦아도 또 보이는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먼지떨이나 면천은 먼지를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어낼 뿐이라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문지르게 만들고 손목과 어깨에 피로만 남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극세사천으로 바꾸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섬유가 먼지와 오염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까지 잡아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게 잠가두니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결도 부드러워 유리나 목자의 가구,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 표면을 긁을 걱정이 없고 힘을 세게 줄 필요가 없어. 관절염이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볍게 쓸어내리듯 청소할 수 있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은 빗자루 자루에 극세사 천을 감싸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올려보세요. 사다리에 오르지 않고도 천장형 선풍기, 날개 높은 선반 윗면, 문틀 윗부분까지 무리 없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8배 김혜정 할머니는 손이 욱신거려 먼지 닦기를 늘 미루곤 했지만 극세사 천으로 바꾼 뒤로는 살짝만 눌러도 먼지가 한 번에 모여들어 예전처럼 손이 쑤시지 않고 집안이 더 오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사용 전 천을 약간 적셔주면 정정이처럼 먼지를 더 잘 끌어당겨 분무용 화학 제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해지고 다 쓴 뒤에는 세탁기에 넣어 빨아 다시 쓰면 되니 경제적이고 부담이 적습니다. 표면을 상하지 않게, 힘을 과하게 들이지 않게, 공기 중으로 먼지가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준비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안전한 재료로 다양한 오염까지 가볍게 해결해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 베이킹소다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집안을 관리하는 법. 베이킹소다는 값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쓰임새가 넓은 청소재료로 독한 화학약품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든든한 선택입니다. 강한 세제처럼 심하게 문지를 필요가 없고 가벼운 힘으로도 얼룩과 냄새를 잡아주니 손목과 호흡기가 예민한 어르신에게 한결 편합니다. 주방에서는 젖은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솔솔 뿌려 조리대와 가스레인지, 상판 전자레인지, 내부의 기름때와 묵은 얼룩을 손쉽게 닦아낼 수 있고 기름기가 심한 자국에는 몇 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닦아내면 훨씬 수월합니다. 냉장고 냄새에는 입구를 연 상자를 안쪽에 두어 잡내를 흡착하게 하면 음식이 더 오래 산뜻하게 유지됩니다. 욕실과 현관 타일 사이 줄눈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은 물을 아주 조금만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바른 뒤 약 15분 두었다가 닦아내면 과한 힘을 쓰지 않아도 본래 색이 살아납니다. 거실 러그나 방바닥 카펫에는 가볍게 뿌려 20분 정도 머물게 한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불쾌한 냄새가 중화되어 섬유가 산뜻해집니다. 세탁할 때는 반컵 정도를 넣어주면 섬유 유연제를 쓰지 않고도 수건이 폭신해지고 빨래 전체가 더 깨끗하고 개운한 촉감을 되찾습니다. 배수가 더딘 배수구에는 베이킹소다 한 컵을 먼저 붓고 이어서 식초를 부어 거품이 일도록 한 뒤 충분히 반응하도록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구면 막힘이 풀린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킹소다는 관절과 호흡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 곳곳을 적은 힘으로 관리하게 해주어 매일의 청소를 한층 부드럽고 안전하게 바꿉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한 순간마다 써보세요. 시간이 아끼고 몸이 편해지는 변화를 금세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5. 빨래 바구니를 처음부터 분류해 허리와 시간을 아끼는 법. 빨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종류별로 나누어야 하는 반복 동작이 이어져 많은 어르신께 큰 부담이 됩니다.
허리 통증, 관절, 뻣뻣함,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지요.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집에서 빨래통이 가득 찰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그때서야 허리를 여러 번 굽혀 흰색과 유색 민감한 옷감을 다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잡아먹고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압박을 줍니다. 해결책은 흐름을 거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입었던 순간에 바로 분류가 끝나도록 생활 동선을 바꾸는 것이지요. 침실이나 세탁 공간에 흰색, 유색, 섬세 세탁 전용 바구니를 따로 두고 옷을 벗을 때 각 바구니로 바로 넣으면 세탁하는 날에는 그저 바구니를 가져와 기계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구니는 바닥이 아니라 허리 높이에 작은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허리를 깊게 굽힐 일이 줄어들고 옷가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집게형 집게봉을 이용해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쉽게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박은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빨래 날이 오면 허리를 세우기 힘들 정도로 지쳤지만 세 바구니 분류법과 집게봉을 들인 뒤로는 한번 세탁할 때마다 최소 20분을 아끼고 몸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세탁 시 베이킹소다를 반 컵 정도 더해주면 옷감의 불쾌한 냄새가 자연스럽게 중화되고 수건은 더 폭신해집니다. 자극적인 향을 더 씹히지 않아도 섬유가 깔끔하게 살아나 피부에 닿는 느낌이 한결 부드러워지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동선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아끼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손질이 쌓여 빨래는 가벼워지고 남는 힘과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바구니 위치와 높이부터 바꿔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체감됩니다. 6. 접이식 빨래 카트로 들지 말고 굴리는 생활로 바꾸는 법.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허리, 어깨, 무릎은 이미 피로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세탁실까지의 복도나 방 사이를 오갈수록 숨이 차고 다음 날까지 뻐근함이 남기도 하지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닌 바퀴입니다. 접이식 빨래 카트에 빨래를 담아 굴려 이동하면 들어올리는 동작이 사라지고 몸에 쌓이는 부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카트는 손잡이가 견고하고 바퀴가 부드럽게 구르는 제품을 고르면 좁은 집 안동선에서도 방향 전환이 수월합니다. 세탁기 앞에 도착하면 카트에서 필요한 양만 꺼내고 건조대로 옮길 때는 분리 가능한 바스켓이 달린 제품을 쓰면 한 번의 손놀림으로 옮길 수 있어 팔에 힘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일흔여덟배 김미정 할머니는 손 관절이 아파 복도를 따라 바구니를 들고 나르기가 가장 괴로웠지만 접이식 카트를 쓰기 시작한 뒤로는 허리 통증과 팔 저림이 사라지고 세탁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카트는 쓰지 않을 때 접어 세탁기 옆이나 벽 사이 틈에 세워두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분류 바구니 시스템과 함께 쓰면 침실에서 카트로 바로 옮겨 세탁기로 이동하고 건조 후에는 다시 카트에 담아 방마다 필요한 자리에 내려놓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덜 쓰는 방향으로 도구와 동선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들지 않고 굴리기 굽히지 않고 허리 높이에서 처리하기,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옮기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빨래날은 더 이상 큰일이 아니라 짧고 가벼운 루틴이 됩니다. 다음 청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집에 맞는 카트의 크기와 보관 위치를 먼저 정해보세요. 그 결정 하나가 내일의 피로를 확 줄여줍니다. 7. 얇게 분사해두면 먼지가 덜 붙는다. 덜 닦아도 오래 깔끔한 비법집 앞먼지는 치워도 금세 다시 내려앉아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게 만듭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에게는 이 끝없는 닦기 작업이 큰 부담이지요.
마른 걸레로만 문지르는 대신 가구와 선반 문틀과 각종 표면에 분사형 먼지 방지제를 아주 얇게 뿌려 코팅해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기 어려워져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번 청소가 훨씬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좋은 제품은 먼지를 밀어내는 효과까지 있어 청소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70살 김난숙 어르신은 관절염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힘겹게 먼지를 닦아야 했지만 먼지 반발 코팅제를 쓰기 시작한 뒤로는 가구 표면이 거의 한 주 내내 깨끗하게 유지되고 닦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더 간단한 선택을 원한다면 먼지 흡착 성분이 미리 배어있는 일회용 티슈를 사용해보세요. 닦는 동안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티슈에 붙잡혀 청소가 더욱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분사형 코팅을 얇게 한 겹 입혀두는 것만으로도 청소해야 할 횟수는 줄고 한 번 닦을 때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며 집안은 적은 힘으로도 산뜻함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면서 깨끗함을 오래 가져가는 길, 이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봅시다. 8. 하루에 뭐라 하지 말고 작게 나눠서 지치지 않는 청소 리듬 만들기 집안 전체를 하루에 끝내려 하면 누구에게나 벅차지만 피로감이나 관절 통증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무리입니다. 힘을 쏟아붓는 대신 시간을 나눠 쓰면 청소는 훨씬 쉬워집니다. 한 번에 오래 붙잡지 말고 한 주를 기준으로 작은 구역을 하루에 하나씩 정해 돌보세요. 월요일에는 주방 조리대와 싱크 주변을 가볍게 닦고 화요일에는 거실 바닥을 청소기로 빠르게 훑고 수요일에는 선반과 책 등의 먼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눠 돌면 대청소처럼 한꺼번에 몰아 하느라 지칠 일이 없습니다. 수원에 사는 79의 박종수 어르신은 예전에는 집안을 한 번에 다 치우려다 매번 중간에 지쳐 포기하곤 했지만 지금은 하루 10분만 정해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집은 늘 단정하게 유지되고 본인은 청소 때문에 탈진하는 일이 없어졌지요.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맞춰 알림을 설정하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작게 묶어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집중하면 부담이 쌓이지 않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청소를 작은 일상으로 쪼개면 지치는 일 없이 집은 꾸준히 단정해지고 청소 자체가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짧고 편안한 루틴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이 리듬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정리정돈도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9. 집안 곳곳에 작은 쓰레기통을 두어 덜 걷고 덜 힘쓰는 방법.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관절 통증, 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께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됩니다. 집 한쪽에 큰 쓰레기통만 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해야 하고 가득 찬 봉투를 들어 옮길 때마다 허리와 어깨, 무릎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죠. 해결책은 크고 무거운 통 하나에 의존하는 대신 집안 여러 곳에 작고 가벼운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거실, 침실, 욕실, 그리고 자주 앉아 쉬는 의자 옆처럼 손이 쉽게 닿는 자리에 두면 걸음을 많이 옮기지 않아도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 작은 어질러짐이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통들이 가득 차면 한 번에 모아 비우면 되니 정리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주에 사는 78배 박영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무거운 봉투를 부엌까지 들고 가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힘이 빠졌지만 방마다 작은 통을 두고 난 뒤로는 자잘한 정리가 금세 끝나고 쓰레기를 모아버리는 일도 주 1, 2회면 충분해졌습니다. 더 편안해지려면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세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덜 가도록 발로 밟아 여닫는 쓰레기통을 쓰면 굽히는 동작이 줄어듭니다. 운반과 묶기가 쉬운 작은 크기의 가벼운 봉투를 쓰고 여분 봉투 한 롤을 통 안에 미리 넣어두면
교체가 빠르고 간단합니다. 바깥에 내놓는 과정이 힘들다면 쉽게 묶어 배출할 수 있는 생분해성 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걷기와 들어올리기를 크게 줄이고 생활 공간은 더 깨끗하게, 매일의 정리는 훨씬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힘을 쏟지 않고도 집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 매일 조금씩 꾸준한 청소 루틴으로 집을 가볍게 유지하기. 청소는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특히 피로감이나 관절 통증,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집안 전체를 깊이 치우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지요. 해결의 핵심은 시간을 잘게 나눠 꾸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지와 어질러짐이 쌓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정해 작은 일 하나씩 처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소가 등 떠밀리는 큰 과제가 아니라 부담 없이 이어가는 생활의 리듬이 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어질러짐이 커지기 전에 바로 다루게 되어 힘든 대청소가 필요 없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된 분도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만 골라 실천할 수 있으며 여러 날에 나눠 하니 체력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는 73세 이찬수 어르신은 예전에는 집안일을 미뤄두었다가 주말마다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부드럽고 무리가 없는 주간 루틴을 정해 월요일에는 거실을 가볍게 먼지 닦기, 화요일에는 부엌 조리대와 가전을 닦아 산뜻하게 만들기, 수요일에는 바닥을 짧게 청소기 돌리기나 쓸기, 목요일에는 욕실 세면대와 변기를 정돈하기, 금요일에는 침구를 갈고 작은 구역 하나를 비우는 식으로 이어갑니다. 각 작업은 보통 15분이 차에 걸리지 않지만 집은 한 주 내내 환하게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는 요령도 곁들여 보세요. 휴대전화 알림이나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시간을 정해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앉아서 빨래를 개고 무선 청소기나 손잡이가 긴 도구를 써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줄입니다. 한 공간을 다 해치우려 애쓰기보다 작은 단계로 쪼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을 예로 들면 오늘은 거울, 내일은 세면대, 모레는 변기처럼 나누면 숨이 차지 않고 더 깔끔한 결과를 얻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의 김말자 할머니는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집이 이미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본인은 청소를 했다는 사실조차 크게 의식하지 못할 만큼 가볍게 지나갔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꾸준하지만 힘들이지 않는 루틴을 만들면 깊은 대청소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에너지는 아끼면서도 늘 단정한 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림 시간을 정하고 내일은 첫 작업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분명한 걸음이 이번 주의 수고를 확 줄여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지치고 벅찰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힘은 덜 들이고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오늘 정리한 10가지 요령은 관절이 불편한 분, 오랜 통증을 겪는 분, 혹은 단지 시간을 아끼고 싶은 모든 분에게 맞춤처럼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식사 직후 따뜻한 물로 그릇을 가볍게 헹궈 음식물이 굳기 전에 떨어지게 하고 자주 쓰는 세제는 작고 가벼운 용기에 나눠 담아 손목 부담을 줄입니다. 먼지는 극세사천으로 한 번에 붙잡아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때와 냄새는 베이킹소다로 안전하게 다룹니다. 빨래는 처음부터 흰색, 유색, 섬세 세탁으로 나눠 담아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줄이고 이동은 접이식 카트에 실어들지 말고 굴려서 처리합니다. 표면에는 먼지 방지제를 아주 얇게 분사해 다시 들러붙는 속도를 늦추고 집안 곳곳에 작은 쓰레기통을 두어 걸음을 아끼며 자잘한 정리를 바로바로 끝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루 15분 이내에
짧은 루틴으로 일을 잘게 나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청소에 쓰던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은 늘 산뜻하게 유지되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요령 있게 더 많이 하지 말고 더 현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볼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곧바로 체감됩니다. 어떤 요령이 가장 먼저 끌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의 방법을 나누며 더 편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몸을 아끼면서 집을 단정히 지키는 살림 지혜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집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은 하루를 다정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담 없이 한 걸음씩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도 아직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작은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중 5가지 이상을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오래 활기차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사회성과 활동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들입니다. 자, 이 중에 몇 가지를 지금도 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잃어버린 물건을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열쇠나 안경,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거나 설령 잠시 있더라도 5분 이내에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솔직히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나 안경 열쇠를 찾느라 집안을 뒤적이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머릿속으로 걸었던 동선을 되짚어가며 침착하게 찾고 결국 금세 찾아낸다면 이는 단순히 건망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해결 능력이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순발력과 공간 기억 능력은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뇌 건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 곤란한 경험이 많다면 한 곳만 정하기 습관을 들여보세요. 열쇠나 안경, 휴대전화 같은 자주 쓰는 물건을 반드시 한 자리, 예를 들어 현관 옆 작은 선반이나 거실 책장 한쪽에만 두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게 되어 마치 마법처럼 더 이상 허둥대며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일상의 효율을 높이고 뇌를 꾸준히 단련시키며 나이와 상관없이 또렷한 기억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과 마음의 여유. 살다 보면 꼭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거는 옆집 이웃, 말끝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친척 마트 계산대에서 끝없이 투덜대는 사람까지 일상 속에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감정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며 장기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지켜야 하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그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일은 내 무대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불친절이나 거친 태도는 내 삶의 가치와 품격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함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과 품위를 동시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셋,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유연함과 생기 나이가 들어도 음악이 들리면 어깨가 살짝 들썩이거나 발끝이 박자를 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큰 무대에서 화려한 춤을 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하거나 공중제비를 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여전히 음악에 반응하고 그 리듬을 즐길 수 있는 마음과 여유입니다. 의자에 앉아 상체를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또는 발끝을 조용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충분합니다. 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건강 균형 감각 그리고 기분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활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에서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췄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보세요. 굳이 서서 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어깨를 흔들거나 발끝으로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밝히고 내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나이가 아닌 마음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넷, 낯선 일을 웃게 만드는 재치와 사회적 감각기를 걷다가 혹은 시장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잠깐 눈이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웃음 짓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져서 상대방이 피식 웃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계산대의 직원 음식점을 서빙하는 종업원 줄을 서 있는 옆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머리가 빠르게 반응하고 성격이 매력적이며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과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마음과 뇌가 모두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엉뚱하지만 귀여운 칭찬을 해보거나
대화 속에 살짝 웃음을 묻혀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상대방 하루를 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의 하루도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중 몇 가지를 직접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오래 사는 습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경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마음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낯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치까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다음 3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젊고 또렷하며 활기찬 삶을 지키는 예기치 못한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 예전 물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오래된 기억력의 힘. 가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나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심지어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예전에는 몇천 원밖에 안 했는데 하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도 뇌 속의 긴 시간, 축이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름이나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만이 좋은 기억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가격시기 변화 등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뇌가 여전히 연결고리를 만들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지켜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주유소에서 넣었던 휘발유 가격 80년대 빵집에서 사 먹던 식빵 한 덩이에 갑동네 영화관 입장료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면 뇌는 여전히 예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 젊은 사람들에게 그때는 더 쌌다고 말하는 순간에 은근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과거의 물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뇌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잊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과 연결된 기억들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그 얘기 또 하세요 하고 눈을 굴린다 해도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야. 이 유쾌한 한마디가 살아온 세월을 지켜준 나만의 뇌 건강 증명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6. 바닥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균형 감각. 솔직히 바닥에 앉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동작이 은근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의자나 벽가구 3개쯤을 붙잡지 않고도 또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놀라운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이 단단하고 관절이 유연하며 몸의 균형 감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결과에서도 손을 쓰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는 전신의 움직임과 체력 균형 유연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 동작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바닥에 앉았다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겁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반응하고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리 힘은 물론이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균형 감각까지 함께 강화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바닥에서 홀로 일어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그 기억이 오래전이라면 오늘이 그 감각을 되찾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교성과 그 힘.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오래 사는 비밀 중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능력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강력한 장수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흡연보다도 잘못된 식습관보다도 더 심각하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길이에 보너스 시간을 더하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오래된 이웃이 이사를 가거나 가족이 바빠지고 오랜 지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과 짧게라도 농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사소한 사회적 연결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은 뇌가 더 오래 또렷하게 유지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면역력까지 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 것이 언제였나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큰일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취미 교실에 등록하거나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용기에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이 7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5분 안에 금세 찾아내는 기억력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음악에 맞춰 어깨라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 낯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치, 예전 물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오래된 기억력 바닥에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균형 감각,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지켜가는 사교성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몸 마음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인생을 연장하는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가 봐도 자신이 은근히 시간을 거꾸로 걷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젊음을 잃지 마시고 움직임을 멈추지 마시며 무엇보다 웃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입니다.